자, 이제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들어갑니다. 사실 뭐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회계사 세무사가 되시면 돈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잘 숙지하고 가셔야겠고요. 자, 일단 세무조사 출발합니다. 자, 과세관청이 지금부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정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어떤,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수시조사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다 하는 경우는 신고는 하라고 했지만 결국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결정을 위한 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자, 이제 나 지금부터 세무조사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자료랑 준비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는 형태로 세무조사에 대한 예고 통지가 지금부터 20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15일이었다가 개정돼서 이번에 20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인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도 세무조사 끝나고 나면 20일 안에 통지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당인 건 자, 20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그리고 결과 통지도 20일. 둘 다 똑같이 손잡고 20일로 맞춰졌습니다. 자, 일단 사전에 먼저 20일 전에 통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법소부 상증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럴 수 있죠. 한 개인의 경우 법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걔네 소득과도 관련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증여재산과도 다 관련이 된다면 이때는 법소부 상증 전부 다 원칙적으로 통합조사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필요하다면 부분조사도 가능하겠지만 원칙은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자,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시작해서 조사가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면 이때 세무조사라고 하는 건 납세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사의 기간이라든지 범위는 일단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 규정으로 넣어놓고 어떤 경우에 이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범위를 지금부터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규정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세무조사의 기간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금액이 100억이 넘지 않은 한은 일단은 20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이 원체 크다면 이때는 기간을 좀 늘려서 들어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0일이다라고 보시겠고 자, 이렇게 세무조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연장 가능하냐? 오케이. 연장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연장 사유가 만족이 되면 세무조사 연장할 수 있대. 이때는 연장하는 단위도 20일이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렇게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 통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통지도 20일 안에 결과 통지하게끔 되어 있다. 매우 땡큐예요. 에브리바디 20일이구나. 얘네들은 20일을 단위로 삼는 거구나. 그래서 외우기 쉽게끔 뭐 세법이 그러라고 규정한 건 아니겠지만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맞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이제 세무조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 납세자의 권리 현장부터 낭독해 줍니다. 매우 어색한 시간이 시작돼요. 서로 앉혀놓고 쭉쭉 읽어요. 너도 알지? 라고 하면서 쭉쭉 읽어주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교부하고 낭독까지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이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도 높고 또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빨리 그러면은 자료나 이것들을 만들어버려야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어쨌건 기본적으로 교부하고 낭독하고 왜 세무조사 들어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권리 헌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배우게 되는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에서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납세자 권리 헌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자한테 너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는 내용들인 거고 자, 납세자 혼자 듣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고요. 옆에 대리인이 옆에 붙어서 같이 듣게 되죠. 자, 원칙적으로 우리 세법은 납세자가 성실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안이라면 납세자는 성실하지 않아요라고 해서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지금부터 쭉 세법상 열거되어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수시 선정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무조사를 왜 때려맞지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네가 재수없어 맞아요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꼰질러서 맞는 경우가 사실 상당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누가 꼰질러서라고 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명백한 자료를 손에 쥐게 되죠. 이게 명백한 자료를 딱 봤더니 들어가야겠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이 수시 선정이 왜 됐냐라고 하게 되면 성실성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둘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라고 해서 법문이 들어가 있지만 이 사유가 만족이 되면 세무조사는 수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탈세 혐의라든지 제보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법소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신고 안 해. 그럼 들어가야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고하라고 하는 협력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탈세 제보나 혐의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세무조사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범위는 항상 최소화시킵니다. 납세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중복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 세목 동일 과세 기간에 대해서 이때 재조사할 수 없게끔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재조사의 예외 사항 등이 존재합니다. 자, 소위 말하면 조세 탄로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명백해. 근데 지금 한 번 조사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냐? 그건 좀 그렇지. 이건 분명히 때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들어갈 거고, 자, 거래 상대방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조사 결정. 우리 재조사 결정이라고 하는 건, 자,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후 사후적인 우리 조세 불복 절차 안에서의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등에서 지금부터 인용을 받은 거야. 인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뭐 다 조사하면 안 되는데 동일 과세 세목에 대해서는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 기간을 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게 충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외사항으로 재조사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외로 터놨다 등등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세무조사는 본인이 직접 그 세무조사를 맞상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고 당연히 조력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력할 수 있겠고, 세무사들은 돈을 여기서 법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로 나타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덜 휘달려요. 이런 거예요. 세무조사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성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지. 길을 누가 잡고 가느냐야. 그럼 당연히 납세자와 대리는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밑보이면 왕창 때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 물론 무조건 때려버릴 수는 없겠지만 과세관청이 살짝 조금 그래도 애매하다라고 하면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 시끄럽고 가서 억울하면 불복하시던가요. 막 이래버리면 서로 이제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기성권이 과세관청한테 있는 거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과세관청이 위법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뀌어요. 운동장이 바뀌기 시작해. 이제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무조사 중지를 걸어놓고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무조사 중지를 걸어놓고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휘둘려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래? 오케이? 하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았다는 얘기는 멍청하게 또 중지 걸었는데 얘가 뭘 요구했다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거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멍청한 거고 팩스를 보내요. 그 뭐가 남아? 증거가 남아요. 그럼 이거는 세무조사 중지를 걸어놓고 나서 이때 자료 요청 등을 하면 안 되는데 조사가 진행되면 안 되는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조사 자체의 절차상의 하자가 생깁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불복 가서 주장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징계를 먹거나 업무 성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양아치 져놓고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딜을 할 때 좀 격한 얘기가 나오면 좀 과하게 막 짧게 나오려고 그러면 아니 저희가 중지 걸어놓고 저희한테 자료 요청하실 때도 제가 알면서도 드린 건데 그 백스에도 다 흔적 남아있고 그래요. 협박하는 건 아니야. 협박은 협박이지. 다 남아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확 걸렸다라고 알아먹는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각 과정 안에서 철저하게 국기법이 납세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요. 제가 회계사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세법의 지식이 이렇게 무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세무조사할 때는 약간 후달렸어요. 왜? 다 몰라 국기를.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국기를 한 4시간, 5시간 강의 듣고 그냥 시험 봤거든요. 하나도 모르고 시험 봤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찍어. 그래서 국기 다 틀리고요. 국증도 다 틀리고요. 그때는 결국은 법소부에서 점수 건져가지고 합격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국기가 머릿속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납세자의 권리를 다 보호해줄 수 없는 지식적인 어떤 이 빈 곳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책을 쓸 정도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니까 걸어다니는 법전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 이제 세무조사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 철저하게 원칙들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선을 잡는 순간 조사과가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조사과가 이제 함부로 나한테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나한테 뭘 요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후달리기 때문에 결국 누가 승기를 잡는 거다? 결국 회계사나 세무사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그거를 이제 협박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너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좀 봐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식이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돼. 자 갑니다.
자, 납세자 권리 현장부터 출발하자면, 자, 누가 제정하는 거냐면 국세청장이 제정합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뭐 윗바 깔아주는 문장인 거고. 자, 요거 보실게요.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세무조사 때. 자, 그다음 지금부터 우리 구단원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조세 범칙 조사도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둘은 손잡고 세트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때는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지만 범칙조사 때는 교부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X가 되는 것이고 둘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도 같이 줍니다. 납세자 권리 너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같이 주지만 이때는 낭독해주고 얘는 낭독을 안 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줄 때 그냥 같이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경우라고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낭독과 조사 사유를 설명하는 건 세무조사 시작했을 때.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권리현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직접 낭독해 줘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심의 요청사항,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세무조사의 수시 선정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정규조사가 있어요. 정규조사는 그냥 뺑뺑이 돌려서 예를 들면 전산에서 당첨하시면은 일단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는 정규조사고 수시조사라고 하는 건 이제 급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시조사라고 급습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온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뺑뺑 돌렸다고 들어오면 털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라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수시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수시조사의 사유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와 일치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처음부터 갑니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 작성 제출. 아무튼 뭘 내라 그랬어. 신고서 내세요. 제출하세요. 말을 안 들어. 납세자의 협력 업무가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자료 위장 가공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 무자료 자료가 하나도 없대. 다 불태워버렸대. 왜 불태웠을까요? 그 막 세무조사 들어오면 보통 그렇잖아요. 앞에서 막 막고 분쇄기에다 막 갈죠. 드라마 보시면 분쇄기에 갈고 불태우는 거는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불태울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옥상 건물로 끌고 올라가서 불태워버리거나 분쇄기로 갈아버리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이 경우 이제 수시 현장 사유가 되겠고요. 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가 하면 탈루나 오류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요즘은 전산으로 전부 다 조회가 다 되다 보니까 전산상에서 얘가 문제가 있다라고 얼러트가 다 떠요. 전산에서 뜬 거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더라도 치밀해야 돼.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수기로 했을 때는 사람이 찾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컴퓨터가 찾아내버리니까 무조건 뭔가가 왁구가 안 맞으면 찾아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가 지발절이니까 금품 맡긴 거야. 얘는 결국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을 알선을 했다. 뭔가 재발이 저린 거지. 네, 이런 경우라면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때 성실성 추정이 배제가 된다. 볼게요. 금품을 협력하라고 했더니 만약에 지금 말 안 들어. 금품 협력 의무부? 금품 협력부? 탈탈 털어. 되죠? 금품 협력무 탈탈 털어. 금품 협력무 탈탈 털어. 이렇게 갑니다. 탈탈. 총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들어오는 거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금품 협력무 없어? 금품 협력을 안 했어? 탈탈 털어. 이렇게 갑니다. 자, 세무조사 남용 금지다라고 해서 이제 세무공무원은 어쨌건 이 세무조사 자체를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답 나올 수가 없겠고. 자, 그런가 하면 중복조사 원칙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재조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한 거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부분조사, 그때는 이거 조사 안 하고 이번엔 이거 조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판례가 있냐면 과거에 조사할 때는 예를 들면 세액공제 받은 것만 조사했어. 근데 이번에는 그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법인세 통합조사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럼 지금 이 통합조사가 다시 들어온 거 이거 유효하겠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서 이 경우는 재조사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세법에서 지금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는 유효하지 않다가 돼버린 거예요. 요건 자체가 깨져버린 겁니다. 네, 그 판례예요. 가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갑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 사업장 현지 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 같은 과세 기간에 세무조사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장 현지 확인 절차에 따른 그러한 조사를 하더라도 어쨌건 같은 세무,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는데 들어갔다면 이거는 금지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유효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까지 끌고 간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 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사한 경우에도까지 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2010년도의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세목의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는 것들은 그때는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조사라고 해서 그 기간 전체가 다 들어간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국기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이미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부분만 했고 이번엔 다른 부분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한 특정 사항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때는 세액 쪽 공제만 본 거고 이번에 나 매출액만 본 건데 안 되니? 안 되는 겁니다. 될까요? 납세자가 그때 볼 때 그럼 다 보던가. 왜 그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더니 이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겁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세법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그때와 지금의 부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분조사가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판례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가능해요 라고 해서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자 불복 청구의 인용이라든지 과적에서의 채택 중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거 이거 납세자 괴롭히는 거예요 납세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 물론 조사는 싫어 조사는 싫지만 나는 인용받았잖아요, 지금. 인용을 받은 중에 재조사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 이제 세금을 얼마를 줄일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얘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걱정하는 건 괜히 들어와가지고 안 봐도 될 거 보면 어떡해요. 아, 그럴까봐 주문서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만 조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건 허용이 된다. 자, 그런가 하면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이것도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잖아요.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능하다라고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얘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개의 과세 기간에 관련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이게 명백한데 지금 그때 한번 조사했다고 이 과세 기간 넘어갈 거냐? 너무나 명백한데 지금부터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못 본 척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부터 재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조심하실게요. 부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라면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좀 구분을 하실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례는요. 제가 순서를 찾아보니까 그 판례는 이 조항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 해당 조항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 해당 조항이 18년도 들어왔는데 아까 그 판례는 17년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분조사하고 그 이유는 안 돼라고 했던 건데 그럼 이제 이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조사하고 그 다음 다른 거 했을 때도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얘는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들이 열거돼 있어요. 될까요? 세법상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들이 쭉 열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분조사할 수 있어요 라고 세법이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부분조사가 가능해요 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 정확하게 법리를 따지자면. 느낌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까 있던 판례는 왜냐면 그 판례를 왜 넣은 거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예전에 기출된 게 있다 보니까 그 판례를 넣은 건데 그 판례는 2017년도에 들어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조사했고 그 다음에 딴 거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깨졌어요. 안 돼 그거는 재조사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고 대신에 나중에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조사할게요 라고 하는 이 조항이 그 후에 들어왔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부분조사는 세법이 지금부터 뒤에 가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조사 뒤가 다시 볼게요. 부분조사 가능한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 조사들로 부분조사를 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조사라면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조사 사유에 만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이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구조 아시겠죠? 뭐 그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혼동이 되니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 근데 또 CTA가 아무 생각 없이 난 모르겠고 내버리면 이제 그렇게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판례를 안 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뒤에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세법이 확 개정을 해.
또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또 확 개정을 해. 그러니까 그 판례들에 따라서 개정들이 움직인 거라 이전 판례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힘들 수 있는데 어쨌건 이런 순서로 지금 해석해서 가셔야겠다 정도 보시겠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등 경제 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이 돼서 일제 조사를 해. 에브리바디 하기로 했어. 근데 네가 지금 작년에 조사 받았다고 올해 안 받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모두 할 때로 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 조사는 뺄 수 없겠다. 자, 그런가 하면 과세관청 외유기관 어디? 검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에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작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취득해서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나 처리를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라면 검찰한테 자료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이 얘를 조사하래. 해야지 뭘. 까라면 까야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공한 그런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겠고, 명백한 자료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 판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조세범 처벌법 범칙 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되죠. 다만 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봤을 때 조세범칙 행위에 혐의가 없다라고 의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대. 그럼 어디까지가 명백한 거니? 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개연성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말해도 이게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뭐 개연성이 뭐 어떨 때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정을 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말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판단 측면에서는 이 말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세범칙 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라고 의결한 경우라면 자료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봤더니 이거 갖고는 못하게 판단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재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금품 제공, 재발이 저랬구나. 얘는 거의 명백한 자료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뻔히 드러난 거야 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재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원래 재조사 안 되는데 어떤 경우 가능해요 라는 형태의 예외사항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어쨌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러한 범위 안에서만 장부 제출을 요구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예요.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누구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오답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제 세무조사 시 우리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세범칙조사도 물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범칙조사는 이제 까딱하면 벌금 내지는 실형 살아야 돼.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들의 조력을 받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자, 이제 세무조사 관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요게 결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무조사 관할은 누가 나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부가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납세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과세 관할을 달리해서 신고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납세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부가권이 누구한테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부가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나한테 쳐들어와서 세무조사 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되죠.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지금부터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일한 예를 들면 중부 세무권 안에 있을 때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중부와 남부가 걸쳐져 있어. 그럼 이때는 국세청장 입장에서 그럼 네가 해라 라는 것들을 정해줘야겠죠. 관할을 아예 달리하는 경우 갑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이제 광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중부와 남부가 지금부터 연결되어 있고 그럼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지정을 해줘야 된다면 최종 보수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얘기인 거고요. 일정 지역에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뭔가 정경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지금 조사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의 납세자와 출납관계, 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자와 관련된 어나더, 출납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자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의 경우는 동작구 소속이고요. 얘는 지금 관악구 소속이야. 막 두 개가 지금 막 연결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그때는
그때 국세청장이 이건 동작과 맡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줄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너무 바빠. 인력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어. 그런 개념이에요. 과세관청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서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느낌 아시겠죠? 금액 사이즈가 크면 원래 지방이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얘는 관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국세청장이 조정을 해준다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자,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납세자들이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왜 걸린 거냐. 그다음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언제 어떻게 걸릴 수 있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세무조사의 대상의 선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고 과표화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기조사다라고 하는 건 얘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불성실 혐의가 있다. 그러면 매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마다 법소 신고할 때마다요. 이때 신고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와요. 너 신고한 거 보니까 동종업계에 비해서 너 굉장히 경비율이 높더라. 너 비용 많이 넣었더라. 이익률이 겁나 떨어져. 조심해 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혐의가 느껴지면 느낌이 쎄해라고 하게 되면 이거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률을 안 높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내지는 지역별로 분석해 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소득률을 지금부터 내고 혹은 안 해봤더니 가족의 인건비가 너무나 높더라. 그럴 수 있죠.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인건비 갖다 왕창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아들 자식 다 갖다 꽂자. 가족의 인건비가 너무나 높다라고 하면 그게 경고적으로 날라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불성실한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기조사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장기 미조사자. 자, 최근 4개년 이상 같은 세목에 대해서 조사받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겠고, 자, 뺑뺑이 돌려요. 그냥 네가 재수없어 들어온 거야. 무작위 추출. 이런 경우 드물어요. 수시조사를 소화하는 것도 버거워 지금 인력 가지고.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보통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인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 못 줄이거든요. 너무 이것만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네, 어쨌건 형식상은 존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정기조사는 대신에 소규모 성실사업자라면 이때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빼고 돌리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제외가 가능하다. 앞서 얘기했던 거 수시조사는 아까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 그런 다음에 금품을 제공하더라. 자, 그래서 이때 협력 의무 이행하라고 했죠. 금품을 협력하라고 했더니 무야? 그러면 탈탈 털어. 되죠? 탈탈 털어. 자, 그런가 하면 자, 이때 불성실 혐의와 오류 탄류 혐의 똑같은 혐의인데요. 좀 달라요. 불성실 혐의는 그냥 느낌이 세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자료에 따라서 탄로와 오류 혐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수시 선정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과표세액을 결정하는 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했다 하더라도 금액을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상속받은 게 100억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100억 가액이 맞는지를 전부 다 조사해보고 평가한 가액이 맞는지도 다 확인해보고 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정기조사, 수시조사, 그 다음에 과표세액의 결정을 위한 조사다라고 해서 일단 정기조사라면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규모 성실 사업자라면 정기 선정에 따른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시조사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수시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이제 세 개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자, 우리 정기조사라고 하게 되면, 자,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매년 내가 법소를 신고할 때마다 그거를 신고 대리하는 저한테 날려줍니다. 내 것도 나한테도 날라오지만 내가 신고 대리한 것들이 나한테 날라와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동일 업종 대비 현저하게 소득률이 낮습니다. 내지는 가족의 인건비가 너무나 높습니다. 내지는 개인 카드 사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날라와요. 그런 거 무시하면 조사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납세자한테 잘 얘기하죠. 이런 거 날라왔거든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불성실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가 하면 최근 4과세 기간 동안에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지금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 4개년이에요. 5개년 아니고 4개년. 물론 들어오면 세무조사는 5개년을 다 세무조사를 하지만 적어도 이제 앞단 거를 바라보는 거죠. 올해 거 말고 지금 앞단 것을 바라봐서 최근 4개년 동안 지금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조사가 가능하다. 뺑뺑이 돌릴게.
이거 재수없이 걸리는 거예요. 무작위 추출 방식. 자, 수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자료다.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탈 털어요. 탈루나 오류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금품을 갖다 매겼다. 라고 했던 거. 해서 우리 앞단에서 금품 협력무 탈탈 털어. 자, 이러한 세액을 지금부터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정에 따라서 과표와 세액이 확정되는 그런 세목이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무조사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무조사 통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됐고요. 자, 지금부터 나 들어간다라고 20일 전에 통지를 보냅니다. 얘를 사전 통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세무조사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20일 전에 보내게 되는데, 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통지 보내면 얘가 이제 20일 후에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통지 보내지 마. 될까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 이때는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 보내지 않아요. 대신에 가서 뭐 하냐면 급습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들이닥쳐가지고 컴퓨터 다 떼가고 서류 탈탈 털어가고, 그럼 그때는 그래도 가서 막 갔다 아무 말 없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과세관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몇 국에서 나왔고요. 지금부터 세무조사 실시합니다. 뭐 하냐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주게 돼요. 두 개가 달라요. 사전 통지서는 나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경고장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나 지금 조사 시작한다 라고 하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주게 돼요. 급습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줄 수 있는데 얘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폐업했어요. 회사가 없네. 폐업했어요. 회사가 없네. 그런가 하면 주소가 불분명이야.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금부터 세무조사가 들어갈 텐데 이거 어디 산지 모르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주소 불분명 내지는 안 받으면 세무조사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받아. 도망다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 안 줘, 그럼. 이런 겁니다. 폐업, 주소 불분명, 수령 거부 세 가지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세무조사 통지서 안 주고 세무조사 시작할 수 있어요. 느낌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사전 통지가 있고 세무조사 통지서가 있는데 원래는 사전 통지. 근데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 급습해서 세무조사 통지서. 근데 이 경우도 폐업이나 주소 불분명, 수령 거부라면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사전 통지부터 출발할게요. 네, 세무조사하는 경우는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하기 20일 전에, 되죠? 20일 전에 가로 빼고 볼게요. 자, 대상, 기간,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서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신정 심사 심판 중국 과적 심사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 그럼 똑같은 세무조사인데 이 재조사 결정은 결이 좀 다르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 경우라면 20일 아니고 얼마? 일주일. 되죠? 조사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전 7일입니다. 7일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원래는 이렇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니다. 사전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사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는 대신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대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 통지사항,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지금부터 주고 시작할 겁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교부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업, 주소 불분명, 수령 거부 세 가지의 경우라면 그조차도 안 주고 세무조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무조사 끝났어요. 결과 통지. 그러니까 통지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결과 통지는 자, 세무조사 마치고 20일. 똑같이 20이에요.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공시송달 사유 국외 주소 불분명 부재중 되죠? 우리 국기법 했던 그런 사유라면 이번에 더블이에요. 40일 되죠? 알리는 것으로 지금 통지를 가름하는 절차거든요. 이 경우는 더블 40일이다라고 보시겠고, 자, 예외적으로 자 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때 조사 결과 통지 배제 사유가 있어요. 얘는 급습해서 조사 통지를 주려고 그랬더니 폐업, 주소 불분명, 폐업, 주소 불분명, 이때 수령 거부라고 하게 되면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결과 통지를 주려고 했더니 이 경우에 있어서도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 주소 불분명, 그리고 얘가 지금 수령 거부, 폐업은 안 들어가요. 폐업 안 들어간다는 거 뒤에가 다시 나오겠지만 조심하시겠고,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재조사 결정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뒤에 가서 보실게요. 자, 갑니다. 조사 마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지금부터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보니까 법소,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증여세까지를 통합조사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법소는 다 해결이 됐는데 증여세에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야. 그럼 얘 때문에 다 안 할 거냐? 그럼 얘 빼고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세는 아직 질의회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얘 빼고 다 부분이라도 해줄 거냐? 아니면 다 안 할 거냐? 해주는 게 맞겠지. 납세자는 속이 타서 죽어요. 거의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통지 기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100% 동의합니다. 쿨하게 됐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갖주세요.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는 경우라면 이때 한정해서 결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나 사유가 해소가 되면 똑같이 20일 공청달 40일 이 안에 통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통합조사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 부분만 먼저 공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런 개념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이때 부분 통지 사유는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조세 조약에 따른 국외자료 수집이라든지 제출 상호 합의 절차 겁나 길어. 이거는 국외랑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거 빼고 먼저 주는 게 맞겠지. 그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법 해석에 관해서 지금부터 기재부 장관이랑 국세청장한테 질의회신을 넣었어요. 그거 결과 나오고 보고 나서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당장 지금 알려줄 수 없는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시송달 사유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송달 사유는 국외 주소 불분명 부재중 해당 내용들은 앞단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국외 주소 불분명 부재중 이렇게 보시겠고. 자, 지금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전통지 배제 사유와 세무조사 통지서 배제 사유와 결과통지 배제 사유. 되죠? 통지서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사전통지는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안 해도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세무조사 통지서 그러면 사전통지 안 하고 급습해서 들어가서 세무조사 통지서 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만 안 해도 되라고 했을 때 일단 폐업. 되죠? 폐업하면 뭐 어떻게 알아?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죽으면 폐업인 거고 법인이나 사업자가 죽으면 폐업인 거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주소 불분명. 되죠? 그래서 국내 주소와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다라고 보시겠고 수령 거부해. 뭐 어떻게 줘? 못 주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폐업, 주소 불명, 이때 수령 거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봐요. 결과 통지를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요. 과거에는 폐업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21년 동안가 개정이 돼서 해당 내용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폐업했어도요. 누구를 붙잡고 조사는 한 거지. 그럼 그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폐업의 경우도 결과 통지는 줘야 되는 겁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불복 청구에서의 인용, 과적에서의 채택 결정 등 뭐 한 거냐면 재조사 결정을 한 거예요. 재조사 결정은 굳이 결과 통지 안 해도 됩니다. 되죠? 그 얘기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요거 주소가 불명한 거, 그다음에 수령 거부한 거. 되죠? 그러니 뭐가 빠져요? 폐업이 빠지는 거예요. 폐업의 경우는 지금 19년도에 개정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오답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심하겠다. 자, 세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할 때요.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법문 헤쳐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지금 정리를 시켜버렸거든요. 정리해서 표에다 박아놨으니까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갑니다. 세무조사 연기와 그리고 세무조사의 연장 갑니다. 이것도 제가 비교를 넣어놓은 게 일단 볼게요. 연기 연장은 뭐가 다르냐면 세무조사 20일 전에 이제 들어갈게요 라고 사전 통지를 보냈는데 이때부터 한다고? 나 출장 가고 없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럼 내가 지금 세무조사 받을 때가 아니네. 지금 나 당장 살아나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고 나중에 받을게. 되죠? 세무조사 좀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세무조사를 연기해줘라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자, 근데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기간은 칼같이 원래 20일 단위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런 사안이라면 기간 늘릴게.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나중에 들어와. 세무조사 나중에 들어와줘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세무조사 기간을 늘릴게라고 하는 건데 자, 세무조사 기간을 지금부터 늘린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누가 일반적으로 주장할까요? 과세관청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기간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더 해야 되겠네? 해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인데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납세자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막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월화수목금토 일까지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보고 지금 예를 들면 5년치 금융거래소를 떼오래. 그럼 나 어디 가야 돼? 은행 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럼 하루 강의를 펑크 낼 거냐? 아니면 지금 조사 기간이 임박해갖고 도저히 이때 안 되는데 나는 강의를 이때까지 찍어야 되겠고, 야, 안 되겠다. 기간 차라리 연장하세요. 납세자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다오라는 조항인 건데, 자, 지금부터 갑니다. 세무조사 연기는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 조금 나중에 받을게. 갑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하다라고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지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신청하면 승인하고 통지를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연기 결정 시 만약에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연기해 줄게라는 그 기간도 알려줘야 맞겠죠. 알았어, 연기해 줄게. 근데 언제 들어오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럼 10일 연기해 줄게 라는 형태로 기간도 같이 명시한다. 옛날엔 법이 허술해가지고요. 저런 게 없다가 이게 거의 한 2, 3년 안에 개정이 돼갖고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허술해서 원래 없었어.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이 통제라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와 있었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질문서 연기한다라고 할 때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갑니다. 천재 화가의 질병으로 장기 출장 권한. 됐죠? 자, 갑니다. 이런 준한 사유는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천재화가의 질병으로 출장 권한 연기라고 해서 출장 연기 권한, 출장 권한 연기 갑니다. 천재화가의 질병 어디서 많이 봤어? 뭐야? 신고 신청 기한 연장 사유. 됐죠? 근데 이제 출장은 없었다. 권한은 있지만 출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든 거야. 천재화가의 질병으로 출장 권한. 됐죠? 천재화가의 출장 권한으로 지금부터 연기되는 겁니다. 천재화가의 출장 권한으로 연기가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자, 다시 돌아가서 세무조사 연장 가볼게요. 연장은 기간을 늘릴게. 세무공모는 조사 대상의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조사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00억 미만이라면 이 경우는 20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 연장할 때마다 20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연장한다면 그 사실을 다 통지로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납세자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갑니다. 언제 연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세 탄로 혐의가 포착됐어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범칙 조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단순히 지금 내가 세무조사로 때려맞는 건 단순히 금액 때려맞는 건데 범칙 조사로 들어가는 순간 이때는요. 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탄로한 세액에 대해서 일정 뭐 3배, 2배 등등에 따른 벌금도 물어야 되고 심하게는 징역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조사까지가 들어가야 되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아니 그냥 단순히 들어가 봤더니 엄청 나쁜 놈이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 경우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 노동쟁이 조사가 중단된 경우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의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이 출장 나가야 돼. 제주도 가서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다. 기피 그럼 어쩔 수 없네.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세관청 사유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기간 안에 가능한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이도 지금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긴 거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처 조사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출장 가야겠고 기피가 지금 명백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 나머지 두 개는 납세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겁나 바빠. 금융조에서 내가 직접 은행 가서 내 금융 자료니까 떼와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어. 갑니다. 두 가지예요. 이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살짝 선생님 지금 저한테 떡값 안 주시면 1억 부과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차라리 세금 내고 버리고 말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납세자 보호관이에요. 제가 이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납세자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대리하는 저한테도요 계속 납세자 보호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너 혹시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잘 꼰질러봐.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글들이 계속 날라와요. 문자가 날라옵니다. 과거엔 없다가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불공정한 형태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속 납세자 보호관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 담당관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납세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세 탄로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납세자 보호관한테 갖다 꼰지르면 납세자 보호
보호관이 봤을 때 추가 사실이 필요하네. 이런 경우 기간 연장하는 게 맞겠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납세자를 대리해서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조사 대상자 자체가 해명을 위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하는 경우. 됐죠? 자, 요 내용들은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5번과 6번은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죠. 납세자 측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연장을 납세자 측에서도 요청이 가능하구나. 우리는 앞에 것만 외우자. 얘는 과세관청 요청하는 사유예요. 자, 갑니다. 탈루 혐의로 지금부터 연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탈루 혐의로 연장한다고 하니까 천동을 맞은 듯 현기증 띵 하는 거예요. 탈루 혐의로 연장한다고 하니까 천동을 맞은 듯 현기증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두 가지는 납세자가 요구한 거니까 현기증은 안 날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연장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건 많이들 외워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들어 온 툴들이고요. 자, 이제 세무조사를 지금부터 나중에 들어가 줄게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연기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2주 있다 들어갈게. 14일 있다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첫 번째, 그런 사유가 소멸됐어요. 그러면 원래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우리 아까 천재화가의 질병으로 출장 권한 연기였는데 출장이 취소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럼 이 첫 번째 사유는요.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우리 연기 사유라고 해서 우리 아까 천재화가의 질병으로 출장 권한 연기 이 사유가 지금부터 소멸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재개할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통지해서 알려주게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세무조사 통지서라고 해서 아까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아까 세무조사 통지서를 준다라고 했죠. 사전 통지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아까 요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습해서 이제 바로 세무조사 통지서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을 자에게 교부하고 바로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겠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폐업, 주소 불명, 수령 거부. 세 가지다 하는 경우들은 가서 급습해서 조사 통지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가 없는 사유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제 세무조사 기간에 대해서 갑니다. 자, 이제 통지했고 지금도 세무조사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간 수익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20일 단위로 움직인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탈루 혐의로 이때 연장한다고 하니까 천동을 맞은 듯 현기증. 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납세자 보호관이 요청하거나 그러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때 연장한다면 일단 첫 번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20일 범위 안에서 지금부터 연장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연장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1회 연장에 20일. 그 다음번에도 20일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 다음번 올라갈 때는요. 첫 번째는 그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인데 그 다음번은 상급 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상급 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딜도 들어오냐면 어쨌건 과세관청하고 쉽게 말하면 조사과와 내가 척을 질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회계사님 자기네가 막 교육받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도 좀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촉박한데 우리 연장 신청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요청해. 연장 신청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도 사실은 너무 납세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요거 조금 다운 시켜주실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막 들어 누워 계세요. 막 이러면 저희가 뭐 각박하게 하겠습니까? 좀 기간 좀 늘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신경 쓸게요. 이런 모종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랬다 카더라. 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납세자는 제가 설득을 해야죠. 왜냐면 납세자가 아니 세계사님 다음 주에 끝난다며요. 근데 이게 또 걸려요. 이러면 사실은 그 기간을 감당하는 게 나도 감당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납세자한테 아니 근데 제가 얘기 잘 해봤는데 조금 연장하고 대신에 유리하게 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시죠. 등등
그래서 이제 모종의 그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결국은 납세자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리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조금 힘든 것뿐이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세무서랑 정확하게 좀 다투어서 내용들을 좀 잘 따져봐서 억울하게 과세가 되지 않게끔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고, 자, 어쨌건 한 번 연장할 때마다 20일. 근데 그 이후에 연장할 때는 똑같이 20일인데 상급 관서장이 필요하다. 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철저하게 20일, 그러니까 납세자가 고통받을 수 있는 기간의 유효기간을 20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사기간이나 연장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야, 이 경우는 그냥 막 해. 어떻게 보면 기간 제한 없어. 계속해도 돼.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 갑니다. 무자료. 자료가 없으면 20일 안에 어떻게 봐. 안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역외거래요. 해외에다 갖다 묻어버렸네. 너무 오래 걸려. 자, 명의, 위장 등에 나는 탈루 혐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무자료와 다를 게 없죠. 김치기 아니야. 다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어떻게 찾아. 자, 그런가 하면 거짓 계약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 탈루.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될까요? 상속증여는 아버지가 맘먹고 돈 다 바꿔서 금송아지로 바꿔갖고 묻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무역 명의 거짓 상속. 될까요? 무역회사의 명의를 거짓 상속. 평생 갑니다. 기간 제한 없이 마음에 평생 맞묻혀요. 아버지가 무역회사 명의를 거짓으로 상속해줬어. 평생 사무칩니다. 기한 제한 없어요. 아시겠죠? 기간 제한 없이 무역 명의 거짓 상속. 무역회사 명의 거짓 상속. 실은 말고. 자, 이렇게 만들어봤고, 자, 그런가 하면 세무조사하는 과정 안에 중지할 수 있겠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할 세무서가 이거 좀 자료 좀 처리하려니까 조사를 좀 중지하고 멈추고 좀 진행을 할게요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가 지금 어디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 기간 동안에 자기가 좀 멈추고 싶어요라는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 자,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조사 담당관이 요청했을 때 둘 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지 걸어놓고 나서 조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원래 20일 동안 할게요라고 해서 언제까지 조사한다라고 하는 기간을 주고 왔는데 조기 종결이 가능하냐? Yes, yes, yes. 에브리바디가 원합니다. 아내 담당 공무원도 원하고 대리인도 원하고 납세자는 더더군다나 원합니다. Yes, yes, yes.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일단 조사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기간 중에 연간 수익금액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 기간에 연간 수익금액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보시겠고, 연장도 20일입니다.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이때 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연장은 관서장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연장할 때는 이때는 상급 관서장 되죠.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겠고,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서장 승인 20일 이내로 연장하고요. 자, 2회 이후의 연장이라면 관할 세무 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급 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겠고, 마찬가지로 20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20일 단위로 지금부터 연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갑니다. 무자료, 위장, 가공거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역외 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명의위장, 이중장부, 차명계좌 돌려버린 거야 지금. 다이렉트로 조사 못하게 돌려가 버린 거예요. 당일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거짓 계약서 얘도 지금 뻥한 거예요. 찾기 어렵겠죠. 그런가 하면 상속세, 증여세, 주식 변동조사, 범칙조사 등등에 대한 것들을 동시조사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너 죽어봐라 하고서 중간 거를 탁 튀어서 내버리면 어렵겠지만 풀사이즈로 낸다면 얘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풀사이즈로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회사 명의 거짓 상속 되죠. 무역회사 명의 거짓 상속 평생 기한 제한 없이 사무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무칠 겁니다. 기한 제한 없이. 네, 세무조사 중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납세자의 연기 신청 사유 해당에 대해서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겠고, 자, 외국과의 과세 기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시간 오래 걸리겠죠. 자, 납세자의 소재지가 분명한 경우, 해외로 출국한 경우 이때 서류나 장부를 은닉해서 지연 제출을 거부하거나 노동쟁의 발생, 그밖에 유사 사유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중지를 거는 건 이 사유가 만족됐을 때 중지를 거는 거니까 함부로 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세무서에서 중지 걸겠다라고 하면 이게 중지 걸 사유인가요? 라는 것들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지걸 사유가 아닌데 내가 봐주는 경우와 몰라갖고 당하는 경우는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밥줄이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에 보시면 자, 세무조사 중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 중지를 납세보호위원회 내지는 자, 지방국세청, 각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각각 다 있어. 여기다가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서 이자들한테 지금부터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중지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겠다. 자, 중지는 자, 중지한 기간은 우리가 세무조사 20일만 해야 돼요 라고 했던 기간 안에 당연히 안 들어가야겠죠. 그러려고 멈추는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조심하실 건 이거예요. 중지 기간에는 납세자에 대해서 과표할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조사, 그 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휘둘리시면 안 돼요. 중지 걸으라고 막 자료 달라 그래. 근데 막 줬어. 그럼 안 되는 거고 다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다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하십시오. 근데 우편 주면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제기하게 될 거고요. 긴급히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다는 사실을 항상 통지해 주면 되겠고요. 조기 종결, yes, yes, yes. 에브리바디가 다 원하는 사안입니다. 조기 종결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세무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납세자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극히 제한한다. 그래서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면 확대할 수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과세기간 세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명백한 지금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되죠. 다른 과세기간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통지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자, 이번에는 장부보관. 시험에서 또 얘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납세자의 이러한 장부 내지는 자료는요,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과세관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금부터 이 원칙을 지켜서 기간 안에 돌려주거나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자, 원칙은 장부관이 금지가 됩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부터 장부 보관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데 첫 번째 수지선정 사유. 그러니까 정규 선정은 안 되고요. 앞서 수지 선정 사유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세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막 금품을 갖다 매겼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런 사유면서 자,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일단 이러한 장부를 가지고 있되 납세자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거든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세자의 동의서를 얻어서 갖고 있다면 일시보관증까지를 교부해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부를 보관하기가 좀 어렵다면 복사본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 납세자의 원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부를 지금부터 가지고 있으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납세자가 돌려주세요. 반환 요청해요. 그럼 돌려줘야 합니다. 네, 이때 돌려줄 때는요.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어쨌건 조사 목적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14일 안에 반환합니다. 될까요? 그럼 또 이제 예외적으로 그럼 꼭 14일을 채워야 되느냐? 세무조사 하려고 지금 수선장 사유에서 세무조사 하려고 갖고 있었던 건데 달라고 하면 꼭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워야 되느냐? 아니요. 필요 없으면 그냥 즉시 줘도 돼요. 됐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사에 지장이 없다라 판단되면 즉시 반환할 수 있어요. 자, 그 납세자가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얄짤없이 14일 안에 줘야 되느냐?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지금 다 못 봤는데. 원장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14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해요. 빨리 복사하고 돌려주면 돼요. 원본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복사본 가지고는 나중에 또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고 지금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들일 텐데 어쨌건 한 차례만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우는 14일 안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규정들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험에서 또 자주 등장하죠. 일단 가볼게요. 원칙적으로는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만 볼게요. 수지 선정 조사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사례로 뿌려져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뭐가 수지 선정 사유냐라고 했을 때 명백한 이때 탈루 자료가 존재할 때 이런 내용들 있죠. 뭐 금품을 제공했다던가 등등 탈세 혐의 제보가 있다던가 이렇게 사례로 뿌려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면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납세자, 소지자,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반드시 뭐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 없이가 오답이에요. 동의를 얻어서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관증까지 같이 교부를 해야 돼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조사 범위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유로 지금부터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요. 이때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니 세무조사하고 내 일기장하고 뭔 상관인데요. 내 일기장은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 등에 대한 반환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납세자가 요청해요. 반환을 요청해. 즉시 돌려준다고 오답해요. 일단 14일을 벌 수 있어요. 느낌 아시겠죠? 즉시 돌려주는 수도 있지. 왜 필요 없으면 돌려줘도 돼. 근데 반환 요청한다고 즉시 돌려주는 건 아니야. 반환 요청을 하면 14일 안에 장부를 반환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세무조사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때는 즉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본을 보관하면 돼요. 그래서 사본을 지금부터 장부를 반환할 때는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원본과 사본이 같다라는 사실을 사인을 해야겠죠. 사인 받고 사본을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14일이면 장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복사할 수 있어. 밤새고 복사하면 되지. 그 얘기예요. 다만 이제 원본을 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에서 원래 14일 안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한 차례 되죠. 그래서 이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오케이 14일 범위 안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세무조사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통합조사가 원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나도 알아. 머릿속에 확 기억나자고 한 거야. 겁나 부담스럽다. 각해요. 오정화 개인인데 오정화 개인의 소득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오정화가 대표로 있는 법인 실제로 제 사안이기도 해요. 자, 우리 나는 남편한테 뭐 준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정화가 남편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오정화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 그리고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 얘를 각각 세무조사 들어올 거냐? 자, 원칙은 통합조사입니다. 아시겠죠? 부끄러우니까 얼른 다 듣게.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특정 세목만 조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통합조사예요. 자, 가볼게요. 자, 통합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면 특정 세목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자, 특성상, 신고 유형상, 사업의 규모나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세목만 조사하게 될 것이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것과 효율성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특정 세목만 조사를 하거나 끊고 특정 세목만 조사하거나 부분 조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조사를 했는데 그거 외의 나머지 항목들을 조사할 때는 재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재조사와 부분 조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분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고 해서 첫 번째 경정 청구 등을 위해서 우리 경정 청구에 대한 처리 내지는 환급금 결정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그 부분만 조사할 수 있어요. 부분조사. 그런가 하면 불복 청구에서 재조사 결정 그 부분만 조사할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가 두 가지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 재조사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사하면서 재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런가 거래 상대방 조사 이것도 아까 재조사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탈세 제보, 재조사 사유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부분 조사, 그 부분만 조사할 수도 있고 재조사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명의 위장, 차명 계좌 이용으로 탈루한 혐의가 지금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예요. 주식 등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서 불공정 자본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무자료, 위장, 가공 거래에 대한 혐의. 자, 그럼 모든 혐의들을 지금부터 다 혐의예요.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부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세관청 외에 얘는 지금 자 요거는 검찰이 까는 거예요. 요거는 제조사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 3종 세트는 제조사에 없었고요. 앞단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조사에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조사하는 경우 검찰이 까는 거예요. 자 요것들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이 두 가지는 부분조사는 부분조사인데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조사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부분조사도 할 수 있고 재조사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재조사하더라도 횟수 제한도 없는 거예요. 왜? 납세자에게 유리하거든요. 두 개의 납세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조사할 수 있어요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재조사할 수 있어요. 느낌 아시겠어요? 부분조사를 하더라도 한 번만 더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최대로 2회. 되죠? 최대로 2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대로 2회란 얘기는 한 번만 더 재조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 번만 더 재조사해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제 비밀 유지 의무 얘는 당연해요. 이런 것들은 오답 안 나오죠. 비밀을 유지해라.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납세자의 과세 정보 딴 데다가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라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제공할 수 있다. 어디다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법률로 정하는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등을 위해서 과세 정보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수 있죠. 우리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라면 법인세 세액의 곱하기 10%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지방세의 경우도 과표를 따로 산정을 합니다. 대신에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액의 10%로 갈 거냐 아니면은 과표는 과표대로 네가 산정을 하고 법인세 세율의 10%로 갈 거냐. 그럼 결과적으로 과표가 똑같다면 나오는 부과되는 세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을 텐데 지자체에게 독자적으로 과표를 확정할 수 있는 과세권을 인정을 해주려다 보니까 세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국세가 이미 법인세에 따른 세무조사가 끝났거나 내용들을 갖고 있어. 그럼 지방세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 그 지방에서 예를 들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나 좀 줘봐봐. 나 좀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과세 정보를 문서로 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이나 주세범 소출을 위해서 과세 정보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다 국가기관이에요.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했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세무 공무원 간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지금 조사를 하면서 이때 부가세한테 좀 달라라. 니네가 지금 수익금액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줘봐봐. 자료 좀 줘봐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 통계청장이 통계 자료를 작성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줄 수 있겠고 우리 사회보험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소득금액 얼마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만 지금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겠다. 그럼 소득금액 얼마 미만이 몇 명인데 얘한테 주면 지금 의료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금액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구한다면 당연히 협조해야겠고 국가행정기관 등등이 지금부터 급부 지원 등을 위해서 자격을 조사하거나 심사할 때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예를 들면 영세 사업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럼 영세 사업자가 몇 명이지? 그럼 영세 사업자의 이 기준을 수익금액 얼마로 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근로장학생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통해서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들은 자료를 줘야겠고요. 국정감사할 때 필요하면 줘야 된대요. 그런 거고 그런가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과세 정보의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보시면 다 국가기관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네.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실게요.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는 거는 주는 건 아닌 거고 다 국가기관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오답 문장 한번 뒤에 가서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보의 제공이다라고 해서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면 납세자가요. 저번에 세무조사 해가지고서 그 결과 받았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받았잖아요. 왜 달라고 하세요? 못 줘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줘야 돼요. 근데 세무 전화하면 그때 받으셔놓고 뭘 또 달라고 하세요. 라는 말은 꼭 한번 합니다. 하지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받아내면 돼요. 아니 꼽지만. 느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겠고 자 이제 과세 전 적부 심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